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급의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이 깨트려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나가며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에서 은행발 위기설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는 포인트까지 잡아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들 다시 한번 꼽아왔는데요. EID, 유니온 머티리얼, GS글로벌과 유니온 그리고 덕양산업까지 5가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EID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그룹주들과 함께 엮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로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유니온 같은 눈에 띄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어제장에서도 거래량 탑5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이죠. 히토리오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연일로 나오면서 이렇게 유니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8.81% 올랐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 18.36% 급등세로 장을 마쳤는데 그 전에는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관심을 받았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호재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로 보시면 GS글로벌이 어제 시장에서 7.57% 오르며 종가는 3,270원에 만들어냈는데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 디젤 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GS칼텍스와 GS그룹 계열사인 GS글로벌은 지분 50%씩을 출자를 해서 GS바이오를 설립을 하고 바이오 디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 있는데요. 한편 GS글로벌은 이 철강과 석유화학, 에너지 및 복합화력 발전 설비 등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바이오 디젤 사업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덕양산업이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탄력적이게 움직이면서 주가 역시 29.79%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5,38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덕양산업도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겹쳐서 있었는데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유니온 그룹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대체제를 찾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날 광물 전문 매체 마이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모터를 제조를 할 때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등 일부 히토류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기차를 제조를 할 때 이와 같은 히토류를 사용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이 히토류를 배제하도록 전기차를 설계하겠다고 테슬라가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 건데요. 이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마이닝의 보도 내용이었는데 유니온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급등을 했습니다. 8.81% 오른 4,3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덕양산업 살펴볼 텐데요. 덕양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 히토류로 엮여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어제장에서는 덕양산업이 히토류 관련 종목보다는 현대차 그리고 음주운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29.79% 오른 5,3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덕양산업은 OEM 방식으로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품 모듈화 그리고 시스템화로 인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고 현대자동차의 제품을 모듈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일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을 놀래켰는데 현대자동차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에도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 덕양산업은 차량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산업재산권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이트론과 이화전기가 이번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로 모베이스전자, 쇼박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5가지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트론과 이화전기는 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는데 이화전기, 이트론, 그리고 EID는 이렇게 그룹주로 엮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2차 전지 및 리튬 광산 사업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상황에서 그 전날까지는 주가가 6%대로 하락세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래량은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이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어제장에서는 1%대 상승률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커지고 있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트론과 이화전기는 모두 투자 경고 배지를 달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에 10%대 탄력을 받으며 2,61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베이스전자는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던 만큼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쇼박스가 어제 콘텐츠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11%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한 종목이고요. 어제 이렇게 주가가 뛰어오른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이끌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실 때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어제는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는 26.4%까지 오르며 주가는 4,19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18.69%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대 주주인 셀바스 AI가 효성 TNS ATM의 음성 합성 공급 소식을 전해오면서 함께 급등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모베이스전자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BMS를 납품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인 모베이스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베이스가 1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쇼박스 특징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가 3,695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콘텐츠 분야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넷플릭스가 25억 달러, 한화로 봤을 때 약 3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25억 달러라는 투자 금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를 했던 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쇼박스가 11%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특징들 분석해 드렸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수급 분석해 봤습니다. 어제 시장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현대모비스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어제 그 현대차 어떤 실적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역시 현대모비스가 ABS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1차 벤더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로서 어떤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전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는 좀 약간은 좀 별개로 이 전방차 기업들의 어떤 재고가 소진이 돼야 어떤 주문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글로벌 7고도 뭐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뭐 재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어떤 출고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재고를 줄어드는 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된 용의가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저효과죠.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은 완화 기조가 거의 다 정상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물류비 같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관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전기차 출고 같은 경우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1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현대차 75%, 현대차, 기아가 작년 대비 75%, 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2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출고에 의한 실적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수익성에 대한 회복 효과는 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 선반영 된다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연결을 통해서 현대모비스 특징주로 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팅크웨어, 포스코 스틸리온, 금양, 나노, 포스코 DX 순으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상승하며 기록을 했는데요. 이 특징적인 것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먼저 체크하시면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 팅크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팅크웨어의 상한가는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팅크웨어의 자회사는 아이나비 시스템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에 포티투닷이 지분을 투자한 바 있고요. 20억 원 넘는 주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까지 해당 공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주가의 흐름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는 정규장에서 1.52% 하락하면서 12,950원에 거래를 종료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24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포스코는 삼성전자와 주요 경영진들이 만나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업계 1위와 철강업계 1위가 만나는 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사 간의 교류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의 강한 매수세가 돌아왔습니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DX도 5% 넘게 급등했는데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도 시간외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포스코는 이날 회담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기능이 우수하고 소재 또한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삼성전자와 기술 교류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서 포스코가 가전용 냉연 도금 강판과 전기 강판에 대해서도 3년간 삼성전자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렇게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인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는 8% 하락하며 포스코 스틸리온이 52,900원에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양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양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금양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영 금양 홍보이사가 금양의 자사주 처분 소식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한 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그 하락분을
모두 마감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했고요. 6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나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는 본장에서 히토류 대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14% 넘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대신한 페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시간에서도 6.98% 추가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오토시스, 현대공업, 한농화성, 구형테크, 파이버프로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는 점 먼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KB오토시스는 지금 현재 5.98% 하락했고요. 현대공업 5.57%, 구형테크도 3.90% 하락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가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간에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7만 주의 추가 상장 공시를 발표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편 한농화성은 전일장에서 2차 전지 테마 하락 속에서 14% 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서 추가로 하락했고요. 3.93% 추가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파이버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는 우주 관련주로 묶이면서 19% 넘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악재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파이버프로 보시면 시간외에서는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 하락했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통해서 특징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로 뽑을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포스코 스틸리온 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안에서도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도금 쪽, 그리고 칼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 초부터도 이 소재 쪽과 소재 쪽에서의 가격 인상에 의한 마진 구조 개선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감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제 살아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도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금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제품에 대한 그 부분을 신제품을 좀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죠. 특히 자동차 부품용 쪽에서의 신규 용도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정적으로 이제 판매 기반도 갖출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자동차 연료 탱크에 대한 용도도 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그룹사가 든든한 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사나 그리고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와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사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도 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발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